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포천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철민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일군다는 민선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 지 27년이 됐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인 지방선거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오늘 토론회가 향후 4년간 포천시를 이끌어갈 대표 일꾼 선택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후보자 초청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근거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포천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는 포천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LG 헬로비전에서 제작 방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제4항에 따라 후보자 2분을 모시고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후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후보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에 진행된 추첨에 따라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후보를 소개하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윤국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윤국입니다. 네, 기호 2번 국민의힘 백영현 후보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백영현입니다. 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포천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진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각 후보자의 기조 연설에 이어 사회자 공통 질문, 후보자 공약 발표 및 검증 토론, 그리고 다시 사회자 공통 질문, 이어서 후보자 주도권 토론, 마무리 발언으로 이어집니다. 발언 시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조 연설은 2분입니다. 또 사회자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2분, 공약 발표 2분, 공약 발표 후 후보 상호 간 질문은 1분 30초, 답변은 2분입니다. 다시 사회자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2분, 자유주제로 진행되는 주도권 토론은 후보별 각 10분, 마무리 발언은 후보자마다 각 2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분들은 발언 시간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질문과 답변 순서는 추첨에 따라 현재 좌석의 좌측에서 우측, 시계 방향 후보자 순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포천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기조 연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후보자별로 2분인데요. 오늘 토론회는 발언 시간이 엄격하게 제한된다는 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박윤국 후보의 기조 연설 듣겠습니다. 발언해 주시죠. 존경하는 포천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박윤국입니다. 저는 지난 30여 년 동안에 정치 생활을 하면서 포천 시민 여러분과 함께 포천 발전을 위해서 약속한 일만 해왔습니다. 그 결과 민선 7기의 짧은 기간에 7호선 연장사업 유치와 철도사업과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 등 또 양수, 진황수 발전소와 유네스코의 한탄강 지질공원 등 등재, 광역교통버스 확충 등 탁월한 성과를 해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국민 모두가 힘들고 경제가 무너지고 어려울 때 전국 최대의 부채 없는 포천시로서 1인당 70만 원, 4인 가족에 기준했을 때 280만 원을 지급하고 포천 골목 상권인 경제와 이런 한시적인 경제를 촉진하여 최악의 상황을 지켜왔습니다. 그동안에 저는 부정부패가 전혀 없으며 어떤 사건에도 연루되지 않은 청년만 후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떠들고 있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포천에 대해서는 끝까지 살신성인하며 막아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난 70년 동안에 우리 포천시는 아시아의 최대의 사격장을 비롯해서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상당한 피해를 입어왔지만은 또 다른 이런 수도권 매립지라는 건 반드시 제가 지켜내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7호선은 내년도 2023년도에 착공하여 4, 5년 내로 완성하게 될 겁니다. 시민 여러분, 해보겠다는 사람보다는 잘 해온 사람이 지금 필요한 것이 바로 포천시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계속해서 백영현 후보의 기조연설 듣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포천시장 후보 백영현입니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 30여 년의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가 시행된 이래 우리 포천시는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아울러서 지난 2003년 포천시 승격 이후 우리 포천 시민들의 행복 지수는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많은 시민들이 오히려 관선 시대만도 못하게 퇴보했다고 푸념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백영현은 공직 문화를 개선해 나가는 것을 우선으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유능한 천여 명의 공직자들이 좋은 직장 분위기 내에서 서로 창의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직장 분위기를 확 바꾸겠습니다. 아울러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비대면 행정을 확충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이 우리 공직자가 일하는 분위기, 또 비대면 시스템, 민원 시스템을 확대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행정의 틀을 확 바꾸는 틀에서 조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포천시는 그동안 서울 북부 지역, 또 남양주나 양주 지역에서 밀려오는 개별 기업들이 어지럽게 입지해 있습니다. 난개발이 깊숙이 진행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확 바꿔서 계획도시의 틀로 바꿔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 후보자의 기조연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의 정책 비전과 공약을 밝히기 위한 자리인 만큼 상대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과 비방 등은 삼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참고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비방 등의 발언이 토론회 중에 발생한다면 마이크를 끌 수 있고 사회자가 제지와 중지를 명할 수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공통질문 시간으로 후보자들의 생각과 비전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두 가지 주제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각 질문당 후보자 모두 2분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직난과 구인난 해결 방안에 대한 후보자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지역경제 침체를 초래한 코로나19의 기세가 꺾이면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안이 요구되고 있죠. 그 가운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포천시의 고민이 깊습니다. 기업 수 대비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부족으로 이직률이 높은데 기업에서는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라고 호소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후보님들께서는 어떻게 하면 기업의 구인난과 청년의 구직난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백영현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포천시가 GRDP, 국내 총생산에 대해서는 아마 경기 북부권에서 최고 수위에 올라와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또 상대적으로 질문 내용과 같이 우리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청년들이 학교를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일자리가 포천에 부족하다 보니 외부로 취업을 위해서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사항을 진단을 우리 약 포천시 관내에는 6,500여 개나 되는 기업들이 있답니다. 하지만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도농통합형 시인 포천에 맞게
한 가지 예로 농업, 축산업을 장려할 부분도 생각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수도권에 거대한 소비처가 있는 농업, 축산업을 블루오션 산업으로 육성을 해서 우리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마트팜이나 스마트 축사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지원하고, 또한 우리 관내에는 농업 관련 학과가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이런 학과에 청년 농업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러한 특성을 살려서 적극 지원하게 되면 아마 우리 청년들도 밖으로 취업을 해서 떠나지 않고 우리 포천에서 아이들 낳고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직난과 구인난 해결 이 방안에 대해서 박용국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저희 민선 8기에서는 정책 사업이 민간 기업의 투자 사업과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된 포천시의 경제 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의 성과는 잘 아시겠지만은 기업의 역량 정책을 강화하고 해외 시장 개척단을 운영으로 기점을 해서 관내 수출업체들의 약 1,743만 달러의 성과도 거두기도 했습니다. 국내팔로 이런 지원 사업과 특화된 산업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고, 청년 일자리 정책도 역시 일자리 센터 운영과 13,700명의 취업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을 한 1억 5천만 원을 또 지원을 했습니다. 포천 청년형의 내일 체험 공채로 7억 6천만 원, 즉 말씀드리면 청년들이 저축을 해서 향후에 5년 뒤에는 이것을 다시 이 적금식으로 받아들여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처럼 포천의 이런 구인난과 청년 구직난에 대해서는 두 트랙입니다. 진학과 또 다른 청년들에 대한 이런 그 구직에 대해서 두 가지로 분리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정책 매칭 이런 서비스 제공을 해서 해나가고, 포천 비즈니스 센터를 건립해서 중소기업에 맞춤형 이런 기업 지원 체계를 구축해서 이런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년 사업 기업, 청년 창업 기업의 관계에 대해서 아시겠지만은 이제 농업도 과거의 농업이 아닌 IT 산업과 접목시키는 이런 농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기업을 유치해서 앞으로도 포천시가 청년의 일자리가 살아나는 그런 도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네, 박윤규 후보 답변까지 들었고요. 네, 2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진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포천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포천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이번에는 각 후보자가 내세우는 정책과 공약을 검증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후보자별로 공약을 발표할 시간 2분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공약에 대한 후보자 간의 질문과 답변이 이어집니다. 자, 공약 발표 후 후보 상호 간의 질문은요 1분 30초입니다. 그리고 답변은 2분을 드립니다. 보충 질문도 있는데요. 역시 1분 30초, 답변은 2분으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한 잣대로 이번 공약과 함께 질문과 답변도 함께 들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후보자 공약 발표는 박윤국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첫 번째는 살기 편한 도시 포천을 반드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전철 7호선과 함께 서울역 그리고 대진대역과 포천 역세권 개발 사업을 통해서 컴팩트 시티를 조성하는 것이 조성을 하고,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거리에 주거, 상업, 의료, 업무시설 등 시민에게 필요한 시설들을 갖다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이런 청년도시 포천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쉽게 창업할 수 있는 비즈니스 센터와 청년 공간 제공을, 그리고 창업 교육이라든가 지원 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랜서와 이 원격 근무자들이 일과 휴가를 할 수 있는 워케이션 센터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 교통 중심의 포천을 만들겠습니다. 김동연 도지사 후보와 진행하던 정책 협약식을 통해서 GTX 노선을 신설 추진하고 2023년도까지 전철 7호선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3번 국도는 잘 아시겠지만 신북 IC에서 만세교 방향으로 6차선으로 확보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는 복지도시 포천을 만들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경기 북부에 유일하게 대한민국 최고의 산후조리원을 5월 30일까지 완공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어머니들이 건강한 산모가 되도록 또 아이가 건강한 이런 포천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 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해서 출생부터 노후 그리고 평생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경력 단절의 여성들을 취업이나 창업 지원 체계를 구축해서 마음껏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와 예술과 관광의 도시를 포천을 만들겠습니다. 안탄강 유네스코 휴양 관광단지를 조성해서 네. 수도권에 관광 백과도 조성하겠습니다. 네. 자, 개별 질문과 답변, 보충 질문과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규칙부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연 후보는 박윤국 후보에게 1분 30초간 질문할 수 있고요. 박윤국 후보는 2분간 이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또 배경연 후보가 박윤국 후보에게 1분 30초간 보충 질문을 진행한 후에 이어서 박윤국 후보에게 다시 2분의 답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경연 후보, 박윤국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후보님 공약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정주 여건 개선 사업에 대한 부분을 공약으로 내걸으셨습니다. 소우룹과 대진대학교 등 또 포천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하겠다는 공약으로 읽혀집니다. 제가 이 토론을 준비하면서 대진대학교 특히 소우룹이나 포천 역세권 개발 사업을 준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5월달인가로 기억이 되는데 우리 지역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은 아마 우리 개발을 하고자 하는 지역의 인근에 개발을 하는 지역 인근에 토지를 매입한 부분, 이런 부분이 혹시 평강랜드 컨테이너 박스에서 약 150여 차례의 회합을 가지면서 대진대 인근, 또 소우룹 사무소 인근, 또 포천 동사무소가 이전되는 지역에 토지를 매입한 것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 관내의 인터넷 신문에서 이제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대진대학교 역세권 개발 사업과 혹시라도 연관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백영년 후보께서 좋은 질문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30여 년 동안에 오랜 세월 동안에 공직 생활을 하면서 우리 백영년 후보가 색안경 쓰고 볼 정도로 또 언론에서 일개 언론에서 이런 평강랜드에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부산광역청으로부터 철저한 수사를 지난 6개월 동안에 수십 명이 동원해서 조사를 했고 거기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게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증명된 사실을 이 토론에서 질문하는 거는 좀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답변을 보충해 주셔도 좋습니다. 보충 질문. 보충 질문에 보충 답변을 네, 보충 얘기하시면. 답변을 해주시면 1분 정도 남았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거는 길게 얘기할 사항도 아니고 이미 종료된 사항인데 재차 이렇게 우리 후보께서 이렇게 질문해서 이렇게 오고 도리어 거꾸로 이런 언론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혼선이 오고 또 우리 포천시에 투자하려고 하는 많은 분들이 투자의 하나의 방해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이런 어느 누구나 포천에 와서 투자를 하려고 그랬을 때는 우리 공직자뿐만 아니라 모두가 나서서 이런 것들을 유치하고 이분들이 사업을 하기 편안한 이런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총력을 다해야지만이 기업하기 좋은 포천시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간이 한 20초 정도 남긴 했는데요. 이따가 조금 더 시간 더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백영현 후보가 보충 질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1분 3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은 지금 박윤구 후보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터무니없는 의혹 가지고 부풀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해명해 주실 자리를 제가 오히려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습니다. 우리 그 관내의 인터넷 신문에서 아마 어떤 근거 없이 그런 것을 보도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근거도 만약에 박윤국 후보께서 그 컨테이너 하우스에서 평강랜드 회장 부부와 150여 차례 이상의 그 심야 회동을 가진 것이 정말 사실이 아닌 거라면은 그 보도한 보도 매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해서 다시는 우리 포천에서 서로 갈등을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고발 조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실히 단지를 해줘야 다음에도 이런 부분이 연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용국 시장께서 어떤 조치를 할 계획이신지를 소상히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바로 해주셔도 됩니다. 뭐 아시겠지만 아까 사건이 종료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거기에서 나오는 뭐 컨테이너 박스에서 뭐 150차례 뭐 이런 얘기를 냈습니다만은 그 주변 CCTV를 보더라도 150차례인가 아니라 제 기억으로는 2번인가 낮에 뵌 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150차례라고 얘기하니까 수사관들도 그걸 다 확인해 봤습니다만 그런 사실도 없거니와 그렇게 허무맹랑한 이런 기사를 써서 사실 엄청난 시민들로부터 의혹을 갖도록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포천에다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투자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시장은 누구나 만날 수가 있습니다. 150차례야 저는 그 150차례를 만난 사실도 없지만은 150차례든 200차례든 간에 어떻게 해서든 포천에 들어와서 투자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정을 해서 이분들이 온전하게 이 포천시에서 사업을 하고 또 앞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런 좋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일자리를 창출해서 또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저의 임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 가지 뭐 때가 되면은 선거 때만 되면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의혹이다 뭐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짜 뉴스를 상당히 지금 가짜 뉴스가 판치는 이 시대 아닙니까? 아직까지 저는 공직 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에 이런 의혹을 가지면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은 이 자리에 있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투명하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일을 하는데 어떤 기업이든 간에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뭐 100번 아니라 1000번이라도 만나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공약과 질문, 답변, 보충 질문과 답변을 들어봤는데요. 이 앞에서는 박윤국 후보의 공약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었다면 이번에는 백영현 후보의 공약과 함께 질문과 답변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백영현 후보 2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우선 전철 7호선에 대한 공약을 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우리 31개 시군 중에서 전철 1m도 없는 우리 포천시에 이제 드디어 전철의 시대가 열린다는 기대가 부풀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시민들의 기대를 좋은 전철로 화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7호선이 부평이나 부천에서 우리 도봉산을 거쳐서 탑석에서 옥정을 거쳐 우리 포천시에 들어오는 노선이 과연 전철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많은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철을 서울과 직결되는 제대로 된 전철로 바꿔가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포천 철원 간 고속도로 연장 사업입니다. 우리 세종에서 안성을 거쳐 포천에 이르는 고속도로는 향후에 남북 통일과 교류가 활발해졌을 때는 원산까지 올라가는 남북 7개 축 중에 3개 축, 중심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속도로를 정말 교통정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단락되지 않는 고속도로로 연결시켜 나가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포천천을, 천혜의 자원을 가꾼 포천천을 우리 청계천에 버금가는 친수 공간으로 조성을 해서 엄마들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소풍 나올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포천시 국립 치매 전담 노인 요양시설을 건립해서 치매 가족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많이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청년 창업 지원센터를 구축을 해서 청년들의 창업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개별 질문과 답변 그리고 보충 질문과 답변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박윤구 후보는 백영현 후보에게 1분 30초간 질문할 수 있고요. 이에 대해서 백영현 후보는 2분간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보충 질문으로 박윤구 후보가 1분 30초간 백영현 후보에게 질문을 드리고 백영현 후보가 2분간 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윤구 후보, 그러면 백영현 후보에게 질문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능한 사업과 가능하지 않은 사업, 이걸 보겠는데, 실제적으로는 포천시는 전철 사업이 2010년도 그 전철 사업 7호선이 경기 북부 연장 사업을 구상을 시작해서 2016년도 6월에 제3차 국가철도망에 반영이 됐습니다. 포천시는 물론 의정부시, 양주시, 경기도에서 10년간 이렇게 노력해서 끌어낸 일인데, 이런 절차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이 보도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여기 앞에서 보면 1차, 2차, 3차, 현재 3차가 진행 중인데, 앞으로 이제 이런 그 단계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면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걸 갑자기 노선을 변경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혼선이 오는데, 우리 백영현 후보께서는 지금 말씀하시기를 베스트 트랙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전 잘 이해가 못하는데, 베스트 트랙 제도라는 건 신속 행정 처리를 통해서 기업과 시민에게 부담을 가중시켜주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인데, 이걸 철도에다 접목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떠한 그 적용될 수 있는지, 적용 사례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정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 포천시청에 근무할 당시에 우리 그 철도망 계획에서 아마 제3차 국가 철도망 계획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지역에 우리가 41만여 명의 시민들 서명을 받아서 국토부에 요청한 결과에 따라서 제3차 국토 철도망 계획에 의정부, 포천, 철원 노선이 그 추가 검토 대상 노선으로 반영이 됐었고, 그 이후에 또 4차인가 철도망 계획에 좀 변형이 돼서 도봉산, 포천 노선이 국가 철도망 계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2019년도 광화문에서 저희가 예타 면제를 외치면서 저도 나가서 머리를 깎았었습니다만은, 그 도봉산 포천선이 근데 도봉산 옥정에서 포천으로 연결되는 사업으로 이제 변질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소상이 그 당시에 그것을 주관했던 시장이 소상하게 시민들께 설명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방금 질문하신 패스트트랙 제도는 법령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도 패스트트랙 절차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30여 년 정도 지방행정을 직접 체험한 바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예비타당성 면제 조사를 받고 근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기본계획도 승인 못 받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늘어난다, 줄어든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도 되는 거는 경제성이 없어도 제대로 된 철도를 놓아주겠다는 약속인데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 계획과 예비 타당성 변경 절차 이런 것을 일괄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절차로 신속 행정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분명히 현재 추진되는 것보다 하루도 네. 늦지 않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박윤구 후보가 보충 질문 이어갈 수 있습니다. 1분 3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패스트 트랙이라는 것은 일반 기업 혁신 뭐 이런 성당의 금융 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투자 개선하기 위한 이런 그 패스트 트랙입니다. 패스트 트랙은 국토부 소속의 대강위원회 관계자는 패스트 트랙이라는 절차를 대해서 아는 바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 일도 없고, 그리고 또 우리 막연하게 좀 아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철 7호선 유치할 때 잘 아시겠지만 타이틀이 전철 유치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자기는 본인께서는 후보께서는 몰랐었다고 얘기했는데 전철 7호선 연장 사업이라는 겁니다. 기간이 또 늦었던 이유는 지금 동천에서 연천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이제 복선이 돼야 되는데 이 복선이라는 건 여유 철도 공간을 놔둬서 앞으로 뭐 8호선이든지 1호선이든지 아니면 GTX가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공간 페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정부하고 계속 협상을 해서 지금까지 끌어온 겁니다. 생색내기 위해서 지금 당장 단선으로 하면 금방 하겠죠. 그렇지만 향후에 우리가 지난 70년을 되돌아봤을 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이걸 또다시 후손들에게 넘겨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인데 우리 백영현 후보께서는 되지도 않는 이런 말씀을 하셔갖고 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네, 이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정말 안타까운 게 우리 포천시의 현실이죠. 우리 전철 7호선 연장 사업이라는 것은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가철도망 계획에 의하면 7호선이 도봉산 포천선이 국가 계획에 담겨 있는 것으로 저는 이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전철 7호선은 연장 사업을 하는데 굳이 왜 우리가 양주로 돌아서 양주에서 포천 간 셔틀로 다 연장하냐 이거죠. 저 부평 부천에서 7호선이 출발하게 되면 도봉산이 와서 탑섬역에서 이제 분기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철 1호선이 의정부에서 출발해서 구로에서 한 열차는 인천행으로 가고 또 다음 열차는 수원행으로 가듯이 우리 7호선이 와서 도봉산을 지나 탑석에서 한 열차는 양주행으로 하고 또 한 다음 열차는 포천행으로 운영되는 이런 체계가 전철 7호선의 연장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아마 시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뜨거운 관심들을 가지고 계신데 혹자들이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저희가 포천시가 그 양주시의 위성도시도 아니고 양주 위성 옥정에 가서 전철 7호선이 오면 옥정에서 내려서 갈아타고 우리 포천에 오고 또 포천에서 서울을 가려면은 포천에서 전철을 타서 양주 4량짜리 셔틀을 타고 나가서 옥정역에서 내린단 말입니다. 또 전철 7호선을 그때 갈아타요. 이걸 장암을 통해서 도봉산을 거쳐서 서울을 갑니다. 이런 전철을 놓아주는 게 급선무가 아니라 제대로 된 전철을 놓아줘야 우리 후세들의 부담이 없는 거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 저는 이것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 전철 타는 승객이 많이 없을 때는 분명히 적자가 예상되는데 이 적자 보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는 이런 문제도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약과 함께 질문과 보충 질문 답변까지 이어가는 시간 가져왔습니다. 두 후보자의 발언 잘 들었고요. 다시 이 사회자 공통 질문 시간을 이어갈 텐데 조금 전에 이야기가 나왔던 그 주제가 바로 또 사회자 공통 질문이어서 이 내용에 대한 후보자 두 분의 답변 그리고 생각 굉장히 궁금합니다. 주제 말씀드리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전철 7호선 옥정 포천선 구간 논란에 대한 의견과 대책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두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2019년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돼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전철 7호선 옥정 포천 광역철도 사업은 2028년에 개통 예정인
철도망이 없는 포천시의 수건 사업입니다. 그런데 최근 기존 노선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후보님들께서는 지역 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이 사안에 대한 의견과 함께 그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배경현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그 전철이라는 것은 정말 신속성과 정시성을 요하는 교통수단인 것입니다. 우리 추진 중인 현재 전철 7호선 사업으로 추진 중인 것은 장암역에서 합석을 거쳐서 고읍까지는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고읍에서 옥정까지 연장을 해서 지금 추진 중인 고읍까지 추진 중인 사업에 옥정까지 연장을 해서 그 사업에 추진해서 신속히 해줘라. 그리고 전철 7호선 열차가 아닌 옥정역에서 우리 포천까지 이렇게 이동하는 것은 4량 셔틀입니다. 셔틀. 이 셔틀을 구태여 왜 옥정에서부터 포천을 연결하느냐. 이거를 직결로 해서 우리 포천에서 송리 거쳐서 밀락동으로 해서 서울로 직결을 하게 되면은 전철의 수혜를 입지 못하는 의정부 밀락동 주민 약 60만 명도 전철의 수혜를 입게 됩니다. 그대로 포천과 옥정을 고집해서 설치해 놓는다면 옥정에 사시는 주민들은 이미 전철 7호선 연장 사업을 통해서 수혜를 입게 됩니다. 그분들은 그 사업을 옥정까지 연결되는 사업을 신속히 더해서 분리발전을 해주고 우리 포천과 양주의 구간을 직결로 다 연결해달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는 사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준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경제성은 비용 대 편익 비교를 해서 경제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제대로 된 철도망을 놓아주겠다는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위성도시 같은 양주에다가 붙여서 그 셔틀로 다 운영하는 것을 전철이라고 포장하면 안 된다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운영비 적자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전철 7호선 옥정 포천선 구간 논란에 대한 의견 및 대책 방안에 대한 박용국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것은 논란의 대상에 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백 후보나 저의 결정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이 전철 7호선 유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13,000명이 2년 전에 광화문의 엄동설안의 집회에서 얻어낸 이런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 후보도 거기에 나와서 잠깐 있다가 이제 가셨지만은 이제 그런 것을 이게 봤을 때 이 철도 계획이라는 거는 말은 지금 10년이지만은 분단 이후에 70년 만에 포천에 철도가 생긴 겁니다. 전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철도를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밀락동으로 오냐 옥정으로 오냐 밀락동으로 오나 옥정으로 오나 4분 차이입니다. 4분 때문에 15년 20년을 또 기다려야 된다는 이런 허무맹랑한 이런 것이 과연 논란의 대상이 되겠는가. 그리고 지금 현재 의정부시 밀락동 같은 경우도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계획이 없고 사업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저게 끝나야지 연결을 시키는 건데 이런 걸 절차를 보더라도 있을 수 없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기본 사업 구상 또 철도 계획망 프로젝트 선정 사업성 검토 기본 계획 수립 또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되려면 10년 15년이 그 이상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약간 진척됐던 것이 단선이 아닌 복선 철로가 2개 우리 저 셔틀이라는 얘기인데 대한민국에 환승이 안 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뭐 종로에 가든 어디에 가든 뭐 대교로 가든 명동 가든 다 환승해서 환승인데 평면 환승이냐 아니면 뒤로 들어가서 환승이냐 이것 차이인데 이런 걸 갖고 자꾸만 문제되고 있는데 사실상 이거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발언 시간이 끝났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주도권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각 후보자 모두에게 총 10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자를 통하지 않고 다양한 주제로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질문과 답변 모두 1분 이내로
당부드립니다. 다만 1분의 시간이 지난 후에는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께서 상대 후보의 발언을 제지할 수 있습니다. 또 토론 중 제반 규칙을 벗어난 발언이 이어지거나 제한된 시간을 초과할 때는 사회자의 제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품격 있는 토론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박윤국 후보에게 주도권 먼저 드리겠습니다. 10분 동안 토론을 이끌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7호선 노선 변경에 대해서 밀락 포천에 대해서 김동근 의정부 시장 후보와 직결 요선 공동연대를 하셨는데 의정부시는 현재 이 도봉 차량기장을 8만 평을 신도시 건설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개발이익금이 얼마나 산출되고 건설에 얼마나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장암에서 포천에 어디에 차량기장을 만들 건지 이전 계획 지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전철은 꼭 이 서울교통공사의 운영 노조와 어떤 협의를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의정부 시장 후보 김동근 후보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장암 의정부시 장암 기지창이 한 8만 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 포천시로 그것을 이전하는 것을 동의를 하고 동의를 하는데 그 동의하는 부분에서의 큰 또 이유는 우리 이전 장암 기지창이 이전되는 곳에 아마 또 여기 더 생길 겁니다. 승하차가 가능한 역. 그래서 저희는 우리 포천시청이 소재한 지역보다 더 북쪽으로 가능하면은 기지창을 이전을 해서 그 지역의 인근 주민들도 전철을 승하차할 수 있는 그 간이역을 설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백영현 후보께서는 의정부 시장하고 얘기했다는데 제가 이미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과거에 의정부 시장, 경기도지사, 서울특별시장, 노원구청장, 의정부 시장, 포천시장, 제가 포천시장을 오면서 이걸 논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의정부 시장이 이제 그 경천철을 하겠다고 해서 전철 사업이 무산된 적이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줄곧되다가 이제 이따 면제를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혹시 전철이 키로당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그 사업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 우리가 지금 17km 정도 되죠. 포천 그 옥정에서 포천까지 연결되는 게 아니 키로당 물어봤잖아요. 아니 17km 되는데 그게 한 1조 3천억 아니 정도 키로당 나옵니다.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역에 대한 부분도 있고 아니 그래서요. 얘기를 저는 하시면 돼요. 그냥 추상해서. 한 모르시죠? 예? 모르시죠? 아니 그런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모른다. 예. 예를 들어 도로 포장하는데 헛포장하는데 키로당 얼마나 들어가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런 몇 그렇게 킬로에 물어보면 얼마 안 되는 거죠. 총사업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1조 3천억이 들어가는데 그걸 17kg로 나눠 보십시오. 그러면 한뭐저 제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키로당 얼마냐고. 그러니까 100억이 세 알겠습니다. 받으라는 거죠. 네, 더 이상 묻지 네.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서울교통공사 운영노조와 어떤 협의를 했는지 도시철도가 들어올 때는 서울시 노조 서울교통공사 운영노조와 어떤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물은 겁니까? 네. 예. 저는 아까도 이제 물어보고 지금도 재차 물어보고. 예. 그것은 이제 이렇습니다. 제가 포천시장에 위치해 있었다면 당연히 서울교통공사 노조하고 협의가 됐겠죠. 그러나 제가 신분상 그런 위치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간접적으로 그런 부분을 우리 그 오세훈 그 서울시장 또 이런 분들하고의 어떤 그 간접적인 그런 의견들이 이런 걸 통해서 알겠습니다. 예. 뭐 제가 그렇게 보니까 뭐 해나가겠습니다. 영향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뭐 서울시장 또 대통령 윤석열 정부도 다 들어서 있는데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그 철도라는 건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 지금 뭐 말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일리 가자 저리 가자 할 수 있지만은 또 이 밀락동하고 포천시하고 표고 차이도 100m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적인 문제들 뭐 이런 거 다 봤을 때 경기도하고 이미 건설교통부하고 KDI하고 기획재정부하고 이런 절차들을 쭉 걸쳐 나가면서 이걸 산고 끝에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우리 그 백현 후보께서는 지금이라도 다시 개인의 의견을 자꾸만 주장하는 겁니다.
포천 시민이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죠. 심지어는 이제 뭐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여론조사에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밀락동에서 오는 게 좋으냐, 옥중에서 오는 게 좋으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연히 가까운 데서 밀락동에서 오는 게 좋다고 얘기하겠죠. 그런 여론조사 방식도 그건 잘못된 거고,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거는 이제 이미 KDI로부터 국토부로 넘어가서 기획재정부에 넘어가서 최종적으로 이제 내년 3월달에 착공하는 걸로 돼 있어서 지금 백용현 후보께서 주장하는 개인적인 사견이라고 좀 느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도권을 계속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도권 메리츠 관련돼서 물어보겠습니다. 4월 16일 날 윤석열 대통령께서 인천 공약 추진 현황 점검 회의를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이 누가 했든 간에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수위원회에서 이런 그 수도권 메리츠에 대해서 문제가 됐을 때 최소한의 우리 지역의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라면 이런 일이 있을 때 수도권 메리츠에 대한 이런 문제가 됐을 때 우리 지역의 최춘식 국회의원한테도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든지 그런 걸 또 얘기해 줄 수도 있고 이렇게 됐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보면은 이런 국책 사업을 국회의원이 파악하지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뭐 무능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알고 또 얘기 안 했다면 이건 또 직권남용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아이러니한 이런 느낌이 들어서 우리 백 후보께서는 포천 시민이 좀 이해가 가도록 간단하게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가 아마 박영국 시장님도 같이 잘 아는 걸로 다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물어보셔야죠. 이게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가 공영방송인 KBS 방송에 나와서 수도권 메리츠가 포천으로 결정됐다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얘기한 게 아니라 뭐 저 인천시장 박남춘 후보가 공영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한 건데 그걸 대상 기초자치단체를 책임지고 있는 포천시장이 몰랐다? 그거야말로 무능 아니겠습니까? 알고서도 감추고 있는 건지 그건 소상히 밝혀야 되고 저희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환경부를 통해서 자료 제출을 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립니다. 인수에 보고된 사실도 없고 근데 그거를 어떻게 무책임하게 공인이라는 사람이 KBS에 나와서 한 것을 담당 기초자치장이 확인도 안 하고 있냐는 그런 의혹을 오히려 제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한번 쉽게 우리 시청자들 이해가기 위해서 수도권 메리츠 논란의 주요 상황 진행을 보면 1월 10일 날 인천역에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께서 당시에 수도권 메리츠 이전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4월 26일에는 이 공약 추진 현황 점검회의를 했죠. 환경부가 인수위원회 수도권 메리츠 공약 이행 문건을 보고했습니다. 이 자리에 유정복 후보가 동석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넘어가서 5월 10일에는 KBS 인천시장 후보 토론에서 유정복 후보가 포스트잇을 가린 채 이 대체 메리츠 후보지를 잠정적으로 확정됐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수도권 메리츠 공약 이행 계획이라는 그 문건이 나왔죠. 그 공개 환경부의 인수위원회에다가 이거는 공개 및 환경부의 인수위원회 보고에 언급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5월 12일 날 이런 세월 아침이라는 대화 강연에서 유정복 후보께서 윤정부에서 대체 메리츠 예정지 재차 발언이 나왔던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내용도 있지만은 이것이 뭐 포천에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이걸 다 떠나서 서로 무언가 알았거나 아니면 정부가 잘못된 판단을 했었다면 반드시 고쳐 나가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누가 했든 안 했든 이것이 중요한 건 아니죠. 지금 우리 포천시가 세계문화유산을 두 군데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는 국립수목원이라는 것과 한탄강 지질공원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환경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생태 보전 지역입니다. 그러면 20km 반경 내의 보전 지역이고 저쪽에서도 역시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과연 이런 데에다 누가 이렇게 검토를 했는가가 저도 의문이 가고, 이것은 제가 반드시 스스로 혼자도 막아낼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았으면,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또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주도권 토론에서 박윤군 후보의 주도권 토론 10분이 지금 끝났습니다. 이어서 이 백영현 후보에게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10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예, 저는 박 후보님께 이걸 묻겠습니다. 요즘 이제 공식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되면서 거리에 나붙은 현수막을 보면은 고속도로와 전철을 해냈다는 고속도로와 전철을 해냈다는 그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3차 국토 철도망 계획 또 4차 국토망 철도망 계획 같은 거는 제가 실무 있을 때 저도 이제 간정을 했었는데, 전철에 대한 것은 제가 2019년도 1월 달인가요? 그 엄동설원에 우리 시민들 13,000여 명 광화문에 갔을 때 저도 가서 사과를 했었습니다만, 그거 주도적으로 한 거는 저희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고속도로는 과연 어떤 것을 했는데 내가 해냈다고 그랬는지 그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백영현 후보는 그때 정도 되면 직급이 아마 주무관 정도 됐을 겁니다. 이거를 다 해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도 있지 않았었고, 그 위에 이제 팀장이 돼서 사무관이 돼서 포천시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포천이 43번 국도가 일일 교통량이 22,000대가 넘었으면 당시에 국도로서 기능을 잃어버린다. 당시에 그 교통량을 보면은 약 12만 대 이상 교통량이 있어서 포천시에 들어오고 나가는 분들이 완전히 교통의 지옥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 중에 하나를 더 첨가하면 세 가지 방법이 되겠죠. 하나는 43번 국도를 확장해 나가는, 축석국에서부터 포천시까지 확장해 나가는 이것을 검토를 하고, 또 다른 하나는 밀락동이 1분이 지나서 주도권 네. 토론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제 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이제 분명히 정확히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인데, 이 토론회 장에서도 사실 이제 허위 사실이 공표되면 그 법적 문제가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이 사항을 물어보냐 하면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고속도로 구리 포천 간 고속도로는 저도 경기도청에 근무할 때 잠깐 그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구리 포천 고속도로는 주식회사 서울북부 고속도로가 제안을 한 사업입니다. 그게 2017년도에 준공이 된 거고, 근데 제가 뭐 주무관 때 했다는 내용, 그게 어떤 의도에서인지 모르시지만은 이게 2007년도 4월 달에 3자 공고가 돼서 그 실시계약 협약이 2010년도에 이루어집니다. 2010년도 말에 2010년도 12월 29일 날 실시 협약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과연 이 실시 협약이 이루어졌을 때 박용국 후보는 어떤 위치에 있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내가 했다고 그러는지 정말 분명히 말씀을 밝혀 주셔야 되고, 특히 뭐 뜬구름 잡는 식으로 고속도로 필요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해낸 거다 하는 거라면은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법적 문제가 없을 정도의 말씀을 좀 꼭 해주셔야, 뭐 현수막을 거리마다 붙여놓고서 이거 시민들 그 혹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분명히 한번 밝혀주십시오. 제가 이제 그 서두에 우리 백영현 후보께서 현수막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현수막에 대해서 우리 백영현 후보가 보면 제가 공약한 내용들은 전부 밝히기로 해놨습니다. 물론 뭐 좋은 게 있으면 상대 후보가 서로 다 같이 하면 되겠죠. 이제 그런 거보다는 저는 당시 2002년도에 포천 군수로 있으면서 2003년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43번 국도에 대해서 공감대를 갖고 이걸 어떻게 민자고속도로를 맨 처음에는 정부의 재정고속도로를 정부에다 요청합니다. 그때 당시에 국토부 장관이 추병직 장관이라고 당시 있었고, 그 다음에 인근 지역에 우리 국회의원이었던 남양주의 박기춘 국회의원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갖다 민자고속도로
그 제정고속도로가 안 되면 민자고속도로로 좀 추진을 해달라. 그리고 바로 이 우리 의회 의장과 하고 국회도 방문해서 또 장관도 만나고 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발표를 드렸으니까요. 예. 그게 이제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면 정말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말씀인 거죠. 분명하게 내가 그 위치에서 그 당시에 시장의 위치에서 군수의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일개 저 같은 뭐 지금은 아니지만 일개 시민이 고속국도 43번이 엄청 많이 이렇게 정체가 되는데 고속도로 필요하다. 이 정부 재정이 없으면은 민자로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얼마든지 제안을 하고 제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현재도 공인이시고 공인이 앞으로의 포천시를 또 4년 동안 운영해 보겠다고 하시는 분이 시민들을 상대로 내가 더 잘해볼 테니 저를 지지해 주십시오. 우선 거리마다 걸어오는 현수막에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또 위험한 말씀하셨는데 제가 또 한 가지 제기하고 싶은데 그건 좀 전에 나중에 하겠습니다. 공약을 다 베꼈다리는데 그런 위험한 말씀을 이렇게 쉽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구리포천고속도로 서울 북부 고속도로 주식회사에서 한 고속도로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분명히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제가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백영현 후보가 토목에 대해서 좀 안다는 분이 이 내용 자체를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일을 하는 분은 어떤 전문 분야의 어디 분야를 얘기하는 건지 이게 총괄적으로 시장이라는 건 전체적인 업무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해낸다고 그러죠. 안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해냈냐고 얘기하는 막연한 그런 질문을 하는 자체가 막연한 답변을 하라는 얘기나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3번 국도라 뭐 이런 것들을 그때 당시에 문제가 있어서 정부에다 이렇게 해서 재정고속도로를 내달라고 해서 정부의 광역교통 계획망에다 포함을 시키면서 이런 일들이 추진해서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국회를 쫓아다니고 부처의 장관을 쫓아다니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해낸 일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일이라는 게 계획하고 준비하는 게 시작한 게 있고 이 마무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했죠 제가. 예, 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까? 1분 드렸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충분히 이제 대비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다른 거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뭐 포천 시민 여러분들 다 많이들 아시고 계실 겁니다. 대장동 사건으로 세상이 시끌시끌했죠. 근데 우리 그 태봉공원을 개발하면서 그 원 토지 소유자들의 그 보상비가 턱없이 책정이 됐고 그것을 포천시에서 현재 협의 보상을 통해서 아마 보상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그 원 소유자의 토지를 너무 헐값으로 샀고 그 헐값으로 산 거에 비해서 분양 가격은 아마 1,200만 원 이상의 분양 가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차이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 헐값의 토지를 거의 뺏기다시피 한 그분들이 주장하면서 아마 소송을 제기했던 것 같아요. 그 소송에서 포천시장이 보낸 공문에 의하면은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법무법인을 오히려 그 보단 피해는 사업자한테 추천을 요구를 합니다. 우리 포천시의 행정을 책임지신 분이라면 포천시 토지 소유자들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보상비를 받게 해줘야 되는데 그 보상비 받게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거꾸로 그 사업자한테 법무법인을 추천해서 적극 대응하도록 한다. 이런 공문까지 제시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거 역시 사실 아까처럼 뭐 뜬구름 잡는 얘기입니다. 뭐 평강랜드부터 시작해서 전부 뜬구름 잡는 얘기인데 이게 사실 전임 국민의힘 소속의 시장 시절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에서 거의 종료가 되고 마지막에 이제 제가 협약 완료 체결한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더라도 우리 송우리 지역이나 포천 지역이 이런 그 주거가 상당히 부족한 게 뻔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2017년도에 제안서가 접수돼 갖고 우리 김종천 시장이 있을 때 이것이 특례사업 추진 계획이 보고가 되고 이것이 이제 제3자 제안 공고로 돼서 결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태범공원 민간공원 특제 사업의 제안 심사 결과 보단 PMP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해서 선정이 돼서 당시 시장이 또 결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민간 태범공원 죄송합니다. 시간이 주도권 토론인데 시간이 다 됐는데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 다음에 조학수 시장 직무 대행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제가 당선돼서 들어가서 주도권 토론 이행하기 때문에 이게 사인을 10초 더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상당히 이제 위험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거 저도 처리를 하긴 했는데 그것도 분명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우리 전임자인 그 김종철 시장이 이 사업자 선정하는데 결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지금 박 후보께서는 그 김종철 시장이 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예. 정말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 밝혀주십시오. 네. 아니 그러니까 네. 주도권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순서인데요.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포천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끝으로 각 후보자에게 2분씩 마무리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박윤국 후보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천 시민 여러분, 이번에 정치에 관심이 없더라도 이번 토론을 통해서 누가 포천시장에 되어야 하는지 명확한 답변을 얻으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누가 진정으로 우리 포천을 생각하는지 아실 겁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과 낚시성 공약, 포천 시민이 혼란스럽게 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것을 포천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포천이 또다시 석탄발전소의 망령이 재살아날까 걱정도 됩니다. 포천과 포천 시민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제 잘 해보겠다는 사람보다는 잘 해온 사람을 선택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는 잘 아시겠지만은 정당의 시장을 뽑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포천시와 시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할 진정한 일꾼을 뽑는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정당을 바라보고 투표를 해왔지만은 이제는 시와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일꾼들을 반드시 선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4년 동안에 제가 해왔던 일들을 우리 시민들로부터 검증을 받아왔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왔고 많은 성과를 내면서 이런 일들이 추진됐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민과 함께 이 사업들이 연계돼서 과감하게 추진이 돼서 신속하게 일이 끝나서 이제 포천시가 새로운 인근 도시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반열에 들어설 수 있도록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모두가 여러 같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믿고 이번에 선출해 주시면 더욱더 민선 7기보다 민선 8기에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배병현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포천시는 30여 년 달라진 게 없다고들 하십니다. 저는 제가 시장이 되게 되면 우리 1000여 명의 공직자들 정말 신명나게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행정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포천시는 정말 수도권에서도 최고의 광활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보다 1.4배나 되는 광활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현재까지는 난개발이 깊숙이 들어와 있어서 정말 어지러운 도시라는 핀잔도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를 정말 계획 도시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 사는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 그동안의 정치꾼들이 갈라놓은 나를 도운 사람은 내 편, 나를 돕지 않은 사람은 네 편으로 갈라치기 하면서 정말 사회를
온통 갈등으로 몰아넣은 우리 포천시를 통합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배경현은 정말 지역사회의 통합을 바탕으로 하나된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제 지방자치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지역의 일꾼이 어떤 역할을 해야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인지를 보게 될 겁니다. 우리 위대하신 시민들의 선택이 6월 1일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6월 1일 제대로 된 선택을 통해서 정말 수도권에 위치한 우리 포천이 이제 드디어 비상하는 그런 날로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두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잘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포천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유튜브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6일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5월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투표는 사전투표 2일차인 오는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됩니다. 투표일에 투표할 수 없는 사정에 있는 유권자들은 누구나 사전 신고 없이 전국의 사전투표소에서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에 갈 때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붙어있는 국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포천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포천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열띤 토론 펼쳐주신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